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기획한 영상은 이제 BIALCL, 유방부용물 연관성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줄여서 림프종 하는데, 이 림프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리뷰 논문들이 양대 논문집에 이제 동시에 나왔어요. 쭉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림프종이라고 하는 거는 엘러간 텍스처 타입으로 수술하신 분들한테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병의 의미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 게 BIALCL, 이 림프종은 의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병이에요. 이런 병이 설마 발생할 거라고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던 건데 설마 하는데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병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처음에 1960년대에 실리콘 보형물을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 사실상 이제 유방성형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1997년에 첫 케이스가 발견되기까지 한 40년 가까이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어떤 억측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 어떤 논란 이런 것들은 물론 많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질병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를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과학적 증명을 시도했지만은 다 안 됐거든요. 실리콘 보형물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정설로 굳어지고 수없이 많은 이제 이런 모든 과학적인 영역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사용을 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종양과 같은 이런 병이 이것과 연관해서 생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니까 이 병이 갖게 되는 의미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또 이제 그 손에 들고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보형물을 100% 안전하냐? 당연히 그 질문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앞질러가지고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 어떤 재료도 완벽한 건 없어요. 그 실리콘 보형물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이제 인체의 어떤 대체품, 원래 내 유방은 아닌데 원래 내 유방인 것처럼 흉내내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대체품이 실리콘 보형물이지, 결코 이제 이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증거하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BIALCL이라고 하는 병이죠. 의사들은 처음에는 이 병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했었단 말이에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러나 연구들이 계속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케이스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야, 이거는 진짜 실제하는 병이다,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2016년도에 이제 WHO에서 BIALCL이라고 하는 질병 코드를 갖다 이제 등재를 시키고 난 다음에 많은 어떤 그 연구들이 또 이제 그 후에도 이제 계속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이제 2022년에 들어서 한번 해야 되겠다, 논문을 쓴 거예요. 자, PRS에 나와 있는 이거 미국 교수님들이 이제 쓴 것들인데, 이 ALCL이 발현하게 되는 그런 연령, 이거는 미국의 경우 53세예요, 평균이. 53세 플러스 마이너스 8세. 미국은 중년기 때 수술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리고 재건 쪽으로 유방암 수술 후에 재건을 위해서 수술하신 분들이 워낙 많았죠. 발현되는 게 보통 이제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생기는 걸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40대쯤에 수술하고 50대 중반쯤에 병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첫 증상은 뭐 많이들 알다시피 장액종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종괴도 뭐 조금 있지만은 BIALCL은 피막 내에 이 병이 국한되어 있을 때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너무너무 잘 되고 그냥 떼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피막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건 진행암이 되는데, 이 진행암 상태에서는 여타의 다른 아주 안 좋은 악성종양하고 거의 똑같이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후가 매우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진행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된 암의 치료에 있어가지고서는 옛날에는 항암제 치료를 자꾸 하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떼어내기만 하면, 거기까지 했으면 수술만으로 이거 끝내자, 굳이 항암제 들이붓지 않아도 환자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 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피막을 넘어가서 뭐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게 치료를 해야죠. 자, 그게 이제 PR에서 나왔었던 논문이었고, ASJ, 그러니까 옥스퍼드 저널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PIAC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끼리 이제 컨퍼런스를 갖다가 이제 열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3차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제 했었고 거기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논문 작업을 해서 그게 지금 나온 거죠. 여기는 성형외과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병리학자, 뭐 일반외과에서 종양 전문의 뭐 등등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6개의 합의점, 합의 명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도출을 하게 돼서 그거를 정리를 하게 된 논문이에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이 병은 얼마나 흔하냐, 얼마나 많이 발병되느냐,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이 지금 패널에서 얘기를 한 거는 지금까지 BIAC는 레어 디지즈, 그러니까 희귀한 병이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 바꿔야 된다. 이제 희귀한 게 아니라 드문 병이다. 드문다고 하는 건 영어로 uncommon인데 뭐 희귀한 거하고 드문 거하고 도대체 뭐가 틀리냐 뭐 이제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유럽 의료청에서 이제 요거 그 분류를 갖다 또 엄격하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희귀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1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 또 10,000분의 1 미만 뭐 이런 쪽인데 드물다고 하는 거는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이제 그런 정도니까 이 ALCL의 어떤 이제 그 발생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 어떤 통계를 보면은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그게 과소 보고됐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있지 않느냐. 자,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많이 찾아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분모가 불명확해요. 엘러간 텍스처드 보형물에서 거의 대부분이 발견되는데 엘러간 텍스처가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만 해도 엘러간 텍스처를 몸에 넣고 살아가는 여성 몇 명인지 지금 몰라요. 그건 아주 되게 한심한 일인데 시각처에서도 모르고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모르거든요. 그 통계를 안 내놔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투명하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브라질이나 뭐 남미 뭐 등등 여러 나라들도 역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분모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위에 발생한 사람들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 같다 이제 해야지 발생률이 얼마다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숫자 하나를 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예방적 피막절제 이게 필요하냐? 이것도 이제 가장 논란의 핵이 되는 부분인데 예방적인 이제 피막 전절제술 이거는 실제로 환자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적인 근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병원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은 데이터적인 과학적인 어떤 이제 근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권했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패널들은 이제 현재로서는 위험 보형물을 제거할 때 이제 피막 전절제술을 모든 경우에 시행하도록 이제 권하지 않는다. 여전히 이거는 환자를 위해서 이거 한다.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적 피막 절제를 해가지고서는 멀쩡한 사람인데 엘러간 보형을 가지고 있고 속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이거 피막 절제를 다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피막 절제를 하면은 그럼 그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ALC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느냐? 그렇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증거가 없어요. 그럼 증거가 없는데 기술을 갖다 이제 과연 해야 되느냐. 보형물이 근육 위쪽에 있을 때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쉬워요. 피막 전절제를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보형물 근육 아래에 있다. 자, 이때는 얘가 많이 달라요. 굉장히 수술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 앙블록으로 절제하겠다, 피막을. 자, 그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앙블록은 이제 한 덩어리로 이제 절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뼈에 달라붙어 있고 갈비뼈 사이에 늑간 근육에 들러붙어 있고 이제 껌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한 방에 다 이제 드러낸다. 자, 이게 사실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근육 위쪽으로 수술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걔네들은 팻이 많기 때문에 보형물이 잘 안 만져진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근육 위쪽으로 하는 게 관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한 70%, 80%, 90% 가까이까지도 근육 위쪽에 보형물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피막 전절제 하기 그만큼 쉽고 또 이제 많이 그렇게도 수술했어요. 근데 한국은 워낙에 마른 환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근대적 의미에서 유방 보형물 수술을 많이 하게 된 거는 거의 한 90년대 이후서부터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붐이 일어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수술의 어떤 이제 패턴이 대부분 겨드랑이로 해서 근육 하로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2012년에 물방울이 들어오면서 그때서부터 밑선절개가 조금씩 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전엔 거의 다 겨드랑이였어요. 과거까지 해지포 올라가면은 80~90%가 진짜 근육 아래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앙블록으로 피막 절제를 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어렵다. 자, 외국에 뭐 동영상 유튜브 보니까 외국에서는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서 앙블록이 잘 꺼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느냐. 한국에서는 근육 아래쪽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앙블록이 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육의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예방적으로 내가 어떤 뭐 장애증도 없고 뭐 검사상 뭐 면역화학 검사상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내 피막 전조제를 하겠다.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BIALCL 그러면은 발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엎어지느냐? 그렇다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맹목적인 어떤 수준이 되는 거죠.